세 번째,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보시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은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에서 불활성 가스 대신에 탄산가스를 이용한 용접식 방식입니다. 다른 원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용접을 하게 되고요. 보호가스로는 탄산가스 이외에 산소 또는 아르곤과의 혼합가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징 보시겠습니다.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슬랙의 혼입이 없고 용접 후에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지드 아크 용접과는 달리 용접부를 볼 수 있는 가시 아크이므로 시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가 높아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O2 용접은 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풍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것은 CO2 용접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드 외관이 피복 아크 용접이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보다 약간 거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재질이 철 계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티그 용접 같이 모든 금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 계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분류 보시겠습니다. 솔리드 와이어 이산화탄소법, CO2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는 솔리드 와이어 이산화탄소법이 있고요. 솔리드와 산소를 이용한 솔리드 와이어 산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제가 들어가는 와이어 이산화탄소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하코스 아크법이라든지 퓨즈 아크법, 그리고 NCG법, 유니언 아크법,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플럭스 코어드 용접입니다. 플럭스 코어드 용접은 이 솔리드 와이어가 아닌 그 안에 플럭스, 즉 용제가 내장되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특징 보시겠습니다.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드 표면이 거르고 표면 결함 발생이 적어서 양호한 용접 비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용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솔리드 와이어에 비해서 더욱더 좋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패터 발생량이 적고 아크가 더더욱 안정되고 처음 용접을 해도 쉽게 용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용접 대상물에 두께에 제한이 없다는 점. 하지만 일부 금속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또한 용접 중에 흉이라는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된다는 점. 여기서 흉가스라고 하는 것은 용접 중 발생하는 유해한 입자인 흉과 가스 혼합물을 흉가스라고 하는데요. 이 흉가스 발생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의 와이어에서 복합 와이어가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와이어를 송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와이어 송급 장치가 대상물과 인접해 있어야만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장소에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부분에 보시면 용접봉 속에 이렇게 플럭스가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쭉 나와 있는데요. 탈산제 역할이라든지 아크를 안정시킨다든지 피복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가스 보호 용접과 자체 보호 용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보호가스가 있는 것을 가스 보호 용접이라고 합니다. 탄산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동시에 사용하는 용접 방식으로 이중 보호, 듀얼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보호가스가 있으므로 용접의 질적 향상과 경제성을 추구하고요. 스패터와 흉가스 발생을 위한 용접 결함을 보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체 보호 용접은 보호가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호가스 공급 없이 복합 와이어가 용융돼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용융지를 보호하게 되어 자체 보호되어서 용접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스 보호 용접과는 달리 용입이 다소 얕다는 점, 그리고 연성과 저온 충격 강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한 용접에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러니까 좀 중요한 용접에서는 자체 보호 용접이 아닌 가스 보호 용접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보호가스가 공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스 보호 용접과 자체 보호 용접으로 구분한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플라즈마 용접입니다. 플라즈마 용접은 기체를 수천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속도의 가스 원자와 원자 핵이 그리고 전자로 유리되고 그 양과 음의 이온 상태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그 플라즈마를 가지고 가열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으며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입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키워드는 이렇게 단층 수직 상진 용접법이라는 점, 원판의 용접에 적당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m 두께의 강판의 연속 용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행 동판을 이렇게 용접부의 양편에 부착을 하고 용용된 슬래그 속에서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송급을 해줍니다. 용용 슬래그 내를 흐르는 저항열에 의해서 전극 와이어 및 모재를 용용 접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 두께에 관계없이 단층으로 상진 용접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이것은 관 두께가 두꺼울수록 굉장히 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스패터 및 흉, 가스의 발생이 많다는 점,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CO2 용접과 좀 비슷한 점이 있죠. 하지만 용접 속도가 빠르고 매우 능률적이라는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라든지 플라즈마 용접 이런 것들은 원리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